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강원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525헥타르, 축구장 730개 넓이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네, 강원 고성군 산불 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산불 진화 상황부터 먼저 전해 주시죠. 네, 일부 지역을 제외한 큰 불은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강원 고성과 속초는 오전 9시에 큰 불이 잡혔고 오후에도 잔불 정리 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강릉 동해 지역은 오후 5시를 기해 큰 불이 모두 진화됐고 잔불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화재 대응 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해 뒷불 감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강원 인제의 산불 진화율은 아직 85%에 머물고 있는데요. 고도가 높은 암석지대에 장비 접근이 힘들어 진화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인명피해도 있었죠. 네, 현재까지 산불로 인해 1명이 숨졌고 공식적으로 1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 피해도 컸습니다. 이번 산불로 모두 52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는데 축구장 730개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주택 230여 채가 소실됐고 한때 4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현재 290여 명으로 집계된 이재민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산림청과 군 소방의 가용한 헬기 60여 대를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소방 차량 870여 대와 소방공무원 3천여 명이 총동원돼 산불에 맞섰습니다. 밤사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제가 이어지는 만큼 완진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산불대책본부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관광객을 모았던 드라마 세트장은 무너져 내렸고 방송국 건물도 불에 탔으며 캠핑장 자리는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불이 휩쓸고 지나간 강원 속초시 주택가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영동 극동방송국 건물은 모조리 불탔습니다. 속초시의 관광명소였던 사극 드라마 세트장은 전쟁을 겪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캠핑가들로 북적이던 자동차 캠핑장은 초토화됐습니다. 강풍을 타고 온 불길에 캠핑장 관리소 건물이 불에 타 이렇게 기둥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휴게소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금 옷가게 2개가 이제 다 전소됐습니다. 예. 자식 같은 데죠. 직장이니까. 근데 정말 그렇네. 말이 잘 안 나오네 정말. 예. 화만은 고성과 속초 250헥타르, 강릉과 동해 250헥타르 등 525헥타르를 집어삼켰습니다. 대피소는 한때 시민과 관광객 등 4천 명이 몰렸습니다. 재산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가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산불이라고 하지만 시내까지 내려온 불은 아파트와 가스 충전소를 위협했습니다. 가스 충전소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소방관들과 시민들은 화마와 그야말로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인근 숲에서 시뻘건 불이 솟구칩니다. 불길은 나무를 타고 아파트까지 옮겨 붙을 기세입니다. 동원될 소방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연히 시커하죠? 네네네. 이 아래 물을 보나서 안 온 거예요. 더 이상 못 온 거예요. 네네. 산불과의 사투는 8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국 불길은 아파트 앞 골프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약 2.5km 떨어진 LPG 가스 충전소에는 새벽 3시쯤 불길이 다가왔습니다. 충전소 직원이 소방서에 다급하게 신고했고 소방차 5대가 출동해 산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주위에 돌면서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한 5대가 돌아가면서 물 뿌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스 충전소 담벼락 바로 앞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하마터면 가스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충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식당의 가스 저장소 옆에도 불씨가 옮겨 붙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도로와 철길도 한때 통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통신사 기지국까지 불에 타버리면서 휴대전화도 먹통이 됐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시뻘건 불길이 몰려옵니다. 연기가 가득 차 앞을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차량은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7번 국도 양방향 일부 구간 11km, 하나 사거리, 국민은행 연수원과 영랑교 앞이 통제됐습니다. 저쪽으로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지금요. 예, 다 내려가면서 태어나서 처음 이런 분들 있죠. 이곳 7번 국도는 양방향 구간이 차단됐지만 큰 불이 잡히면서 오늘 오전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불길은 기차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강릉에서 동대구와 청량리행 무궁화호 열차가 각각 1시간과 30분 지연 운행됐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59곳과 중계기 65개가 불에 타 시민들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습니다. KT와 SK텔레콤은 수백 명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산불로 이동통신업체의 기지국이 타버리면서 통신사들이 통신을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오늘 오전에 99% 복구를 다 했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오후에도 통신이 안 된 사람이 부지기수였는데 말이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밤사이 산불로 기지국과 케이블이 소실되자 통신사들은 이동식 기지국과 발전차 등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어 오전 9시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복구율 99%로 보고했습니다. 3시 반경에 서비스가 다 되긴 했거든요. 복구 완료했거든요. 과기부에 보고를 하고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오후까지 통신장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화가 오긴 오는데 가끔은 음성이 안 들리고 있어. 듣긴 봤는데 듣긴 받았는데 말이 안 들리니까 애를 먹더라고. SK텔레콤의 기지국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불에 타거나 부서져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인근 기지국의 출력을 늘려 불통 지역 없이 서비스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마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통화 품질 측정 결과 파란색과 검은색은 기지국 신호가 매우 약하거나 차단된 경우로 여러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파악됐습니다. 자료를 낸 과기부 관계자는 SKT의 복구율이 다른 업체와 크게 차이가 나서 다른 기준으로 보낸 것이라 생각했다며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로 어느 때보다 통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업체의 과장된 보고와 부처의 엉성한 상황 인식이 또 다른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 와중에 학교에 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겠죠. 강원도 교육청은 52개 학교에 휴업령을 내렸고 고성 인근의 군 장병 2,500여 명도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화만은 학교라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정문 경비실은 모두 탔고 플라스틱 패널 외벽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불로 교내 식자재 창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급히 뛰어나온 교직원들은 직접 소화기를 들고 밤새 동분서주했습니다. 소방서에 연락을 해도 소방차가 올 수 있는 여력이 못 되니까 한 10몇 대를 가져와서 했는데도 확산만 방지시켜놓고. 인근의 또 다른 초등학교는 돌봄교실 외벽이 불에 타고 창고도 전소됐습니다. 산불이 번지면서 모두 7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학생이나 교직원은 없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속초와 고성 등 모두 52개 학교에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고성에 있는 육군 8군단 예하부대 장병 2,5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 290여 명은 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 거기 어디입니까? 네, 저는 고성 천진초등학교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는 노란색 간이 텐트 51동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엔 어젯밤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 137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가까운 아야진 초등학교에도 텐트가 28동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등록을 하면 구호물품 상자를 하나씩 받게 되는데 여기엔 침구류를 비롯해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들어 있습니다.
식사 시간엔 급식차가 동원돼 따뜻한 밥을 제공합니다. 만약을 위해 군용 전투식량과 컵라면 등도 준비돼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재민들의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피난했던 주민 4천여 명 가운데 3,700여 명이 귀가했고 현재 290여 명이 남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 천진초등학교 대피소에서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부인과 여생을 보내려고 이일껏 지었던 집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불길에 양말도 신지 못하고 집에서 뛰어나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박인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대 이모 씨는 7년 전 서울에서 내려와 고성에 집을 지었습니다. 부인과 함께 고성에서 여생을 보내려던 이 씨의 꿈은 화마가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평생을 여기서 이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이걸 마련한 거고, 저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나중에 여기 쉼터로. 어젯밤 7시쯤 문자를 받고 긴급 대피한 뒤 아침에 돌아와 보니 집은 이미 뼈대만 남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불은 이 씨가 손수 지은 집을 집어 삼켜버렸고 지금은 부서진 벽돌만 남았습니다. 김모 씨의 주택도 새까맣게 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 씨는 양말도 신지 못한 채 귀중품을 모두 두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으려고 공구를 많이 샀어요. 저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타먹었습니다. 이재민들의 고단한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이번 산불은 전봇대 전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봇대에는 누전이 있을 때 막아주는 차단기, 개폐기가 달려 있는데 여기 연결된 전선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겁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고 커다란 나무가 출렁입니다. 갑자기 빛이 번쩍이더니 전선에서 불똥이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강원도를 집어삼킨 산불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되면서 바람이 이제 태풍급이었잖아요.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불꽃이 일로 날리니까 이쪽. 전봇대 근처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까지 번졌습니다. 화재 초기엔 전봇대 변압기나 개폐기에서 불이 났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 관계자는 해당 전봇대엔 변압기가 없고 개폐기는 내부가 진공이라 폭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당국은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전봇대에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다른 외물이 접촉되어서 악화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강한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전기가 통하는 이물질이 달라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복이 없는 부분에 뭔가 이물질이 양쪽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아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경찰 등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산불이 이토록 무섭게 퍼진 건 강풍과 건조한 대기 때문이었습니다. 봄철 양양과 고성, 간성 사이에 분다는 양간지풍, 이른바 불을 몰고 온다는 화풍 탓에 고성에서 시작된 화재는 7km 떨어진 속초까지 2시간 만에 번졌습니다.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겁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실타래 같은 불길이 하늘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닙니다. 마치 불로 된 비가 내리는 듯합니다. 이번 산불이 대형 화재로 확산된 주범은 강한 서풍이었습니다.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이 사이로 강한 서풍이 붑니다. 동해안 양양과 간성 사이로 불어서 양간지풍이라고 하는데 불을 몰고 온다는 화풍으로도 불립니다. 밤이 되면서 바람은 더 강해졌습니다. 낮에는 지표면이 가열돼 대기의 상하순환이 활발한데 밤이 되면 이런 순환이 힘을 잃고 서풍을 강하게 만듭니다. 야간에 공기까지 식으면서 산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해집니다. 워낙 바람이 강했기 때문에 기압차가 밤이 될수록 더 강해졌었어요. 밤에는 보통 산지에서는 한 27m 내외 태풍에 버금가는 바람이 불었어요. 건조한 대기와 가뭄 탓에 산과 나무도 바짝 말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사고가 난 어제까지 동해안 일대의 습도를 분석해보니
평년에 비해 20에서 30% 정도 낮아진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 역시 화재 당시 모두 건조경보가 내려진 곳이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강풍으로 순식간에 번진 동해안 대형 산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 낙산사를 초토화시킨 양양 산불, 2000년 역대 최대 규모였던 동해안 산불 역시 이번 산불과 판박이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정확히 14년 전인 2005년 4월 4일 저녁 11시 50분쯤 발생한 양양 산불은 다음 날 천년고찰 낙산사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산불은 이틀 넘게 이어졌고 973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32m를 타고 강한 불길이 퍼지면서 현장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앞서 2000년 4월 7일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번처럼 고성에서 시작했고 강릉과 동해를 포함해 4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나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피해 면적은 2만 3천 헥타르.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밤에 불이 나 강풍을 타고 손 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산불 역시 발화점에서 양갈래로 나뉘어 해안가로 도달하는데 불과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산불은 그 숲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숲을 따라서 이 산불이 이동하게 되면서 양갈래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져 산불의 위험이 더 커지는 4월. 동해안 대형 산불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새벽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산불 상황을 점검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에는 아예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최종락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강원도 산불 대책본부를 찾아 화재 수습 상황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잔불 처리까지 꼼꼼한 뒷불 작업을 지시한 문 대통령은 이재민을 살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피소에서 지금 대피하고 있죠. 주택을 안전성을 확인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이후 이재민 대피소를 직접 찾아가 긴박했던 상황을 들으며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뭐 짐도 가지고 그냥 몸만 우리 그런 거 집에 나왔어요. 이분처럼만 예, 이렇게 금방 나왔어요. 물두머리가 금방 날아와가지고 금방 탔는데. 또 속초 장천마을로 이동해 마지막 화재 수습 작업 중인 소방대원 등 현장 인력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0시 20분과 11시 두 차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피해 주민 생계 안전과 의료 지원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총리와 행안부 장관께서 점검하셔서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 또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군은 이재민들에게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전투 식량을 지원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서 장병 2만 명을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측에 산불 소식을 알렸지만 북한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군 장병이 총 대신 삽을 들고 잔불 정리에 안간힘을 씁니다. 폐허로 변한 건물에서도 남은 불씨가 없는지 끝까지 살핍니다. 국방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항공기 30여 대와 헬기 20여 대, 장병 2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당장 끼니가 걱정인 이재민을 위해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 6,800명분을 지원했습니다. 병무청은 산불로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입대를 앞둔 청년이 있으면 입영 일자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 불이 난 지점에서 군사 분계선까지 거리는 대략 30km 정도. 정부는 만일에 대비해 북측에 문서 형식으로 화재 현황을 알렸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산불 현황을 공유를 하고 향후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서를 받은 북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강원도 일대 산불 소식을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번 화재로 대피한 사람은 4,000명, 또 집도 절도 없어진 사람이 290명. 이들에게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했고 개인들은 성금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산불 피해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 칸막이가 설치되고 구호물자가 속속 도착합니다. 재난재해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대피소 칸막이 등 구호물품 4만 2천여 점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재난예방, 구호물품 지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은 유통업계도 발빠르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형마트와 주요 편의점, 식품업계는 응급구조 세트를 비롯해 식수와 컵라면, 즉석밥, 치약과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유통망을 활용해서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과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생필품들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을 돕겠다는 기업의 성금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20억 원, 신한금융지주 2억 원, 현대중공업그룹 1억 원 등 기업들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모금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연예인 팬클럽을 통한 모금도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개인부터 시작해서 기업, 팬클럽 회원분들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기부하고 싶다고.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미리 내주며 민간은행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사실 산불은 강원도에서만 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무려 19건. 특히 부산과 아산, 포항 산불은 꺼진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 강한 바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는 산기슭에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설화산 중턱 6부 능선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6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것도 허사. 3시간여 만에 또다시 불이 살아났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길이 능선을 타고 번지면서 한때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밤사이에도 불길이 잡혔다래도 잠들을 못 자고. 부산 운봉산에서도 오늘 새벽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처음 불이 발생한 이후 벌써 3번째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불이 되살아났다 꺼진 포항 운제산은 소방당국이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가장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산불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주말이 산불 위험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번 산불의 불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튀었습니다. 산불로 위급한 상황인데도 한국당이 위기관리 책임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에 붙잡아 놨다는 겁니다. 나 원내대표가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청와대 업무보고차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급작스러운 강원도 산불 소식에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밤 9시 30분쯤 정 실장을 청와대로 복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질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를 막아섰고 안보실장은 부득이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고 결국 화재가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정 실장은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시 산불의 심각성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산불의 심각성이라든지 산불 심각성으로 인해서 안보실장이 먼저 이삭해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속보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한국당의 해명을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국회 때문에 정 실장이 긴급회의에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육은 1차장을 중심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어제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체포된 황하나 씨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밤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붙잡힌 황하나 씨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제 7시간 반에 걸친 조사에 이어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황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황 씨로부터 모발과 소변을 임의 제출받은 경찰은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모발을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10일 이내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간이 시약 검사와 달리 국과수 검사에선 수년 내 투약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경찰에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체포 전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르면 오늘 밤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길환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황하나 씨를 마약 혐의로 수사할 때 재벌가 출신인 걸 전혀 몰랐다고 했었죠. MBN 취재진이 당시 황 씨와 함께 수사를 받던 A 씨를 어렵게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A 씨는 경찰이 수사 당시 황 씨가 누군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원치 않아서 음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황하나 씨가 마약 공급책으로 입건됐을 때 관련 사건으로 함께 입건된 사람은 황 씨를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1명을 포함해 겨우 3명만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황 씨는 조사도 받지 않은 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수사 당시 황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을 경찰이 알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명 중 1명인 A씨는 MBN 취재진에게 당시 수사를 하던 경찰이 황 씨가 남양가의 사람인 걸 확인했다며 황 씨가 지난 2011년 대마 흡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황 씨를 포함한 피의자들을 모두 잡아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1년 7개월이나 지난 뒤 불기소로 넘긴 건 유착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황 씨가 재벌가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며 당시 일은 기억에 없거나 밝힐 수 없다고만 말해왔습니다. 쭉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없고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당시 황하나 씨의 배경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황 씨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그간 황하나 씨가 클럽 버닝썬의 단골 고객이었다. 버닝썬 직원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었는데 2015년 11월 황 씨가 입건되기 전에도 버닝썬 직원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수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버닝썬 영업직원 조모 씨는 지난달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버닝썬 직원 중 마약 투여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2015년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 수사를 받았던 A 씨는 황 씨와 조 씨의 교류가 잦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가 버닝썬 단골 고객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A 씨는 특히 황 씨가 2015년 11월 입건되기 전에도 조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 뒤 남성들과 함께 있는 동영상을 찍어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뿐만 아니라 황 씨의 상습 마약 투약 혐의도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6년 만에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금
수사단이 윤중천 씨 말고도 또 주목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윤 씨와 함께 한때 호영호재하며 별장 파티에 수시로 불려다닌 현직 경찰관. 그만큼 당시 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인물입니다. 송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목하는 인물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한때 호영호재했던 현직 경찰 A씨입니다. A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당시 윤 씨의 제안대로 취미로 사용하던 악기를 원주 별장에 가져다 놓고 수차례 파티에서 악기를 연주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연스럽게 별장 파티에 가게 된 A씨는 윤 씨가 주최한 파티의 인사들을 직접 본 주요 목격자 가운데 한 명인 셈입니다. 다만 A씨는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을 봐서 누군지 일일이 기억도 안 난다. 여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파티 참석자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2년 윤 씨의 별장이 비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자 경매 참가자의 차적 조회를 불법으로 해줬다가 검경 조사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빌린 돈 1억 8천여만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윤 씨의 협박 때문이었는데 A씨는 윤 씨와 잘못 엮여 돈도 뜯기고 이용만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검찰 수사단 모두 주요 목격자로서 A씨의 존재를 인지한 만큼 향후 수사에서 의혹을 풀 키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사용이 금지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인터넷 강의 업체들 어제 보도해드렸죠. 이렇게 부정행위가 판을 치는데도 시험 관할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은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시험장에 개인 컴퓨터를 못 갖고 오게 하면 되는데 이조차 미온적입니다. 손하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트북에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부정행위 파일이 있는지 감독관이 직접 검사하고 있다.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MBN 보도에 대해 시험 관할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내놓은 해명입니다. 시험 시작 전에 다 삭제하고 시작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또 체크를 해요. 전혀 부정을 갖다 할 수 없는. 하지만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공단 측의 해명과 달리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글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안 했어요. 시험 보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안 했던 걸로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정신 없으니까. 시험 관할기관이 사실상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적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공단 측도 문제를 인식하고 매크로를 적발할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긴 했지만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험은 속수무책입니다. 신종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개발 진행 중입니다. 2019년 9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험장에 이미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수험생 개인 컴퓨터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책이 거론되지만 공단 측은 미온적입니다. 무너진 국가시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만드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던 비망록의 작성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증언대에 섰습니다. 가림막을 치지 않은 채 증언에 나선 이 전 회장은 비망록에 썼다면 사실이라며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수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결국 이 전 회장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19억 뇌물 혐의 유죄를 받는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입니다. 이 비망록에는 날짜별로 금품이 전달된 경위는 물론 자신의 뜻대로 대가가 주어지지 않자 이 전 대통령을 원망하는 심경까지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법정에선 이 전 회장은 돈을 건넨 계기에 대해 대선 당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상 뇌물을 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또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청탁했냐는 질문에도 금융기관장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거듭 뇌물 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팔성 전 회장의 증언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던 김윤옥 여사의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주 수요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자신과 불륜설이 돌았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상태였는데 163일 만에 구치소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강용석 변호사가 굳은 얼굴로 2심 법정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밝은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재판부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강 변호사는 블로거 도도맘 김민아 씨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을 취하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의 소송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김 씨의 남편에게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일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김 씨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보고 문서 위조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강 변호사는 법정 구속된 지 16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4.3 재보선 참패 뒤 바른미래당 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가 거론됐고 손학규 대표에 대한 막말 논란을 빚은 이현주 의원은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가기 힘들어진 겁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재보선 참패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연석회의. 바른정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우리 지도부는 즉시 그리고 모든 의원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손 대표 감싸기에 나섭니다.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을 정면 돌파할 뜻을 보였습니다. 당을 흔들려는 일각의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발언한 이현주 의원은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명 바로 아래 중징계로 현재로선 내년 총선 공천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날치기 통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도가 아니기를 경고를 합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가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이 부진하며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7년 만에 멈추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2019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보면 매출이 52조 원, 영업이익이 6조 2천억 원. 특히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60%나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영업이익 추정치 7조 1천억 원보다 1조 원 가까이 밑도는 수치입니다. 삼성전자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세계적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에선 중국 패널 업체의 생산량 증설로 공급이 확대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이 끝나자마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급격히 쪼그라들며 그동안 우려됐던 반도체 편중 부작용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3분기부터는 이제 IT 성수기로 들어가고 또한 재고전이 끝나면은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7년 만에 멈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잇따라 추락한 보잉 737 맥스 기종을 제작한 미 보잉사가 결국 기체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항공기의 시스템 결함이 문제였다고 밝힌 뒤에요. 이러니 이젠 문제 해법을 찾았다는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연이어 발생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346명. 데니스 밀렌버그 보잉 최고 경영자가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These tragedies continue to weigh heavily on our hearts and minds, and we extend our sympathies to the loved ones of the passengers and crew on board.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되어온 기체 결함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It's apparent that in both flights, the Maneuvering Characteristics Augmentation System, known as MCAS, activated in response to erroneous angle of attack information. 에티오피아 교통장관이 일종의 자동 비행 장치인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 결함으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직후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시인한 겁니다. 조종사들이 비상 상황에 수동으로 조작을 하려 했지만 자동 비행 장치가 꺼지지 않고 오작동해 결국 기체를 곤두박질 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결함도 발견됐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해당 기종의 비행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소프트웨어에서 이상이 발견돼 미 연방항공국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잉사는 이미 해법을 찾았다고 해명했지만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좀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회장과 그의 부인 맥켄지 베이조스가 이혼 재산 분할에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보유 지분 가운데 25%를 부인이 갖기로 했는데 우리 돈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제프 베이조스 회장은 여전히 세계 갑부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제프 베이조스 회장과의 이혼을 발표한 맥켄지 베이조스가 SNS로 두 사람 간 이혼 합의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부부 소유 아마존 지분 중 75%와 본인의 남은 지분 의결권, 워싱턴 포스트, 우주 탐사 업체 블루 오리진에 대한 권리를 모두 남편에게 넘기기로 한 겁니다. 두 사람 보유 지분 중 25%를 맥켄지가 갖기로 한 건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0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맥켄지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o huge win for him and his attorneys because she could have gotten half. 맥켄지가 양보했단 평가지만 이번 합의로 그녀는 로레알 창업주의 손녀, 월마트 창업주 딸에 이어 단숨에 세계 여성 부호 3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보유한 에어비앤비, 우버 등 다른 기업 지분과 고가 부동산 등의 분할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 맥켄지의 실제 재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요즘 K리그에서는 노장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아재들, 김태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1983년생, 올해 나이 36살인 수원 염기훈과 경남FC 백이종. 많게는 10년 이상 차이 나는 후배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는 소위 말하는 아재입니다. 형이라고 해야 되냐, 삼촌이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20살 차이가 아닌 17살 차이까지는 형으로 하는 게 저도 더 나을 것 같아서. 하지만 최근 K리그에선 이 두 아재가 쟁쟁한 후배들을 제치고 가장 핫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염기훈은 인천전에서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더니 후반전엔 날카로운 크로스로 추가골을 도우며 3전 전패의 수렁에 빠진 팀을 구한 1등 공신입니다. 백이종의 활약은 더욱 극적입니다. 대구FC에 1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 교체 투입돼 2골을 몰아치며 팀을 역전승으로 이끌더니 전북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동점골까지 넣으며 팀을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후반 교체만으로도 3골을 넣어 리그 득점 선두에까지 올라섰습니다. K리그 현역 최고령 부록을 넘긴 전북의 이동국도 경남FC전에서 시즌 1호 골이자 개인 통산 216번째 득점을 기록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관록으로 무장한 아재들의 활약이 올 시즌 K리그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인터뷰를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 95%의 표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강원 지역 산불은 현재 많이 진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 6시를 기해 강원 산간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오늘 자정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산간을 따라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까지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건조 경보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서울 등 중서부 지역과 호남, 경남을 따라서는 5에서 10, 남해안은 10에서 20mm 안팎으로 일부 서쪽 지역의 건조주의보는 이 비로 인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영동과 경북 지역의 비는 5mm 미만에 불과해서 극심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기는 부족하겠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동부 지역의 강풍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평소보다는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또 황사가 발원해 대부분 지역에서 뿌연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부터 점차 흐려져 수도권과 강원은 정오부터, 충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 춘천은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강원 북부 지역의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도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는 콜롬비아 한 세관 공무원의 딸인데 SNS에는 수억 원짜리 고급 외제차와 명품 자랑이 넘쳐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콜롬비아 검찰이 그녀를 조사했고 그 아버지가 밀수 조직으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없는 딸의 자랑이 아버지의 발목을 잡은 셈. 딸을 잘못 키운 걸 후회해야 할까요? 뇌물 받은 걸 후회해야 할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